병원비는 왜 못 깎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잘만 깎는데 말이야. 며칠 전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눈을 감을 때마다 따끔거려서 안과에 갔더니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면서 안검내반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어저께 시술인지 수술인지 15분 정도 받았는데 눈썹 속살에 마취를 하고는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은데 제법 따끔거리고 아팠어요. 다 하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눈 주위가 빨갛게 피멍이 들어있고 시간이 좀 지나니 마취가 풀려서 그런지 통증이 심해지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속눈썹을 볼상스럽게 뒤집어서 꿰매 놓은 것 같았습니다. 비용은 1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 초에도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기에 병원에 갔더니만 달팽이관이 어떻고 하면서 검사를 받았고 이상이 없어 머리 MRI 검사도 받자고 해서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정상인데도 거금의 비용을 지불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검사 비용이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마트에서는 1,000원 아끼려고 전단지 뒤적이고 쿠폰 모으고 적립 포인트 챙기잖아요. 배추 한 포기 살 때도 조금 더 큰 걸로 가져가겠다고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보고 할인 스티커 붙은 거 찾아서 카트에 쓸어 담고 하잖아요. 재래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 시장에서는 완전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아줌마, 나 단골인데 좀 깎아줘요. 1,000원만 깎아주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 그래도 너무 비싸다. 이렇게 흥정하는 게 재미있기까지 하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에이, 어르신 단골이시니까 하면서 덤으로 얹어주고 가격도 깎아주고. 이게 시장의 정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얀 가운 입은 분 앞에만 가면 우리가 왜 이렇게 생쥐처럼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문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들. 병원 문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라져요.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숨소리도 조심하게 되고 다들 번호표만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죠. 진료실 문 앞에만 서면 말이죠. 아이고, 이게 뭐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문 손잡이 잡을 때 손에 땀까지 나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세 옥타브는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시장 아주머니한테는 그렇게 당당하던 우리가 왜 병원에만 오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 세대는 의사 선생님을 특별하게 봤어요. 존경의 대상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은 법이다. 이 정도였으니까요. 하얀 가운만 걸치고 있어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청진기 목에 걸고 계시면 더 위험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네네네네 고개만 끄덕끄덕 질문하는 것도 눈치 보였어요. 하물며 돈 이야기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납대 앞에서의 침묵. 진료 끝나고 수납대 앞에 섰어요. 12만 5천 원입니다. 네. 카드를 불쑥 내밀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얼만데? MRI 찍고 나서는 더 하죠. 고객님 45만 원입니다. 네, 그냥 냅니다. 한마디도 못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건강이 우선이지 뭐 이러고, 저도 그래 건강해야지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이렇게 비싼 게 맞나? 보험? 비급여? 참 헷갈려요. 이건 보험 적용이고요. 이건 비급여입니다. 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보험 적용은 싸고 비급여는 비싸다는 것만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나머지 설명은 관심 받기예요. 비급여만 아니면 됩니다 그려. 그래도 친절하게 이 약은 비급여라서 조금 비쌉니다. 하고 굳이 얘기해 줍니다.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수납하고 맙니다. 제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건강을 돈으로 계산하시면 혹시라도 병원비가 비싸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반응 있죠. 건강을 돈으로 계산하시면 어떡해요?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비가 비싼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중요한 것과 가격이 합리적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트에서 배추 사면서 이 배추로 김치 담가서 건강 지킬 건데 비싸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동네 병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동네 병원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큰 병원이 더 좋을 거야. 대학병원 가야 안심이지. 아니에요. 감기 걸렸는데 대학병원 가세요? 기침 좀 한다고 큰 병원 응급실 가세요? 허리 좀 삐끗했는데 대형 병원 정형외과 예약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동네 의원 선생님들, 진료 정말 잘하세요. 오히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어르신, 지난번에 드린 약 효과 있었어요? 요즘 혈압은 어때요? 아들 결혼한다고 하셨죠? 축하합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한 곳이 동네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의 장점. 첫째,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요. 대형 병원은 2시간 기다려서 5분 진료받죠? 동네 병원은 30분 기다려서 10분 진료받아요. 둘째, 진료비가 훨씬 싸요. 감기 약 받는데 대형 병원 가면 3만 원. 동네 의원은 15,000원 같은 약인데 2배 차이. 셋째,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꼭 먹어야 해요? 이 약이랑 저 약이랑 뭐가 달라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넷째, 집에서 가까워요.
버스 2번 갈아타고 큰 병원 갈 필요 없어요. 걸어서 10분이면 동네 병원은 도착하잖아요. 독감 주사도 동네에서, 특히 독감 주사, 굳이 큰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동네 의원에서 맞으세요. 그래도 큰 병원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독감 백신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거예요. 오히려 동네 의원이 좋아요. 첫째, 예약 안 해도 돼요. 큰 병원은 예약하고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리고, 동네 의원은 미리 전화 한 통하고 그냥 가서 맞으면 돼요. 둘째, 빨라요. 큰 병원에서는 독감 주사 맞으러 가면 몇 시간 걸려요. 동네 의원은 10분이면 끝. 셋째, 편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우리 얼굴 다 알아요. 어르신, 작년에도 맞으셨죠? 올해도 왔네요. 이런 게 좋잖아요. 이럴 때 동네 병원, 감기, 몸살 소화불량, 건강검진 등 가벼운 증상은 동네에 있는 내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건 굳이 큰 병원 갈 필요 없어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편하기까지 하죠. 큰 병원은 언제 가나요? 그럼 큰 병원은 언제 가느냐?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나 수술해야 할 때, 입원해서 치료해야 할 때, 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큰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동네 의원 선생님도 그러세요. 이건 제가 보기엔 큰 병원에서 정밀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써주시는 소견서 들고 큰 병원 가시면 훨씬 수월해요. 입원하면 벌어지는 일. 6인실은 어디로? 입원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돈이 나가거든요. 동네 병원과 달리 큰 병원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고 다들 바빠 보이고 번호표 뽑아서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드디어 내 차례. 진료실 들어가면 선생님은 컴퓨터만 보고 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요즘 숨이 가쁘고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네, 검사 한번 해보시죠. 수납하시고 2층에서 검사 받으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여기저기 가서 열심히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도 합니다. 대기자는 왜 이리 많은지 온종일 검사만 받다가 집에 갈 모양입니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부릅니다. 특별한 이상 없고 간 수치 정상, 당뇨와 혈압도 정상입니다. 꾸준히 운동하시고 맵거나 짠 음식 드시지 말고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3개월 뒤에 다시 검사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 봅니다. 하긴 내가 생각해도 크게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다행입니다. 병원에 괜히 와서 돈만 쓰고 가는 마음이 드네요. 응급실의 모순. 응급실은 누워서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당장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빨리빨리는 안 통합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기본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CT 촬영. 이게 다 꼭 필요한가요? 물어볼 틈도 없이 검사실로 데려갑니다. 무슨 놈의 검사가 이리도 많은지 검사만 받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입원하면 더 황당한 일이. 그리고 입원하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6인실이 꽉 찼습니다. 1인실밖에 자리가 없는데 괜찮으시죠? 괜찮냐고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안 괜찮다고 해요. 그렇게 1인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25만 원이나 한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6인실로 옮겨드릴 수 있을 겁니다. 6인실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시간 때우느라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6인실이 두어 군데 비어 있는 거 있죠. 저쪽 호실에 빈 침대 있던데요. 아, 그건 다른 과 병실이라서요. 뭔 소리야. 같은 병원 아니에요. 결국 사흘을 1인실에서 있다가 옮겼는데 1인실 비용만 75만 원. 이게 다 비급여라서 본인 부담이에요. 비급여의 늪. 더 황당한 건 비급여 항목이에요. 입원하면 어김없이 붙어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몇 개만 있어도 병원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보험 특약을 넣으면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할 때쯤 되어야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으니 비급여 항목은 그때서야 알 수가 있죠. 더 좋은 거 놔두고 싼 거 쓴다고 하면 왠지 내 건강 포기하는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데 어떻게 아니요 하겠어요? 결국 다 하게 됩니다. 일주일 입원했더니 비급여만 12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내야 할 돈이 이렇게 쌓여요. 실손보험 청구. 다행히 실손보험이 있어 병원비 영수증이랑 진료 내역서를 보험회사에 보냅니다. 청구하면 요즘은 2, 3일 내에 신속하게 보험금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100%는 절대 보상 안 해줍니다. 비급여 품목은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험료로 달마다 낸 금액이 얼마인데 60%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해줍니다. 보험회사를 갈아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보험금을 적게 보상해주고 병원 출입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은 100% 보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는 더 특별해요. 치과는 정말 특별합니다. 임플란트 하셔야겠어요. 헐, 충치 있는 이빨부터 뽑자고 하십니다. 임플란트 한 개 얼마나 하나요? 네, 한 개당 140만 원에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가격이 부담되시면 저렴한 제품도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비싼 게 좋죠. 그럼 또 고민되는 거예요. 비싼 걸 해야 하나? 그냥 싼 걸로 할까? 결국 중간 가격으로 타협합니다. 건강검진 패키지.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으라고 하잖아요. 기본 검진 30만 원, 프리미엄 100만 원,
VIP 300만 원. 뭐가 다른지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이 검사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비싼 걸 하면 왠지 안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일 싼 걸 하면 뭔가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결국 중간 가격으로 선택을 한답니다. 내 나이쯤 되면 중간을 어지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기가 애매할 때 나 자신 스스로가 중간이라는 단어와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안심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몸에 밴 오랜 습관인 듯 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나도 잘 모릅니다. 병원비 10% 할인.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원비 10% 할인이 된다는 거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들 입원하면 10% 싸게 해준답니다. 어머, 그럼 우리는 당연히 정가 다 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검사, 같은 치료, 같은 병실인데 옆 침대 환자는 10% 싸게 내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 할인, 500만 원이면 50만 원 할인. 왜 우리는 안 깎아줘요? 그건 직원 복지라서요. 맞습니다. 직원 복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는 인맥을 전부 동원해서 다음에 병원 가거든 10% 할인받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사돈의 팔촌까지 알아봐서 VIP 환자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나이값 못한다고 욕할 겁니다. 소중한 내 건강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니까요. 첫째, 동네 병원을 활용하세요. 감기, 몸살, 소화불량, 타박상. 이런 건 동네 의원이면 충분해요. 독감 주사도 동네에서 맞으세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편하기까지 해요. 둘째, 큰 병원은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세요. 정밀검사, 수술, 입원. 이럴 때 큰 병원 가는 거예요.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 받아가면 더 좋고요. 셋째, 물어보는 게 권리예요. 이 검사 꼭 필요한가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어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알고 내는 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넷째, 비급여는 꼭 체크를 하세요. 입원하면 자동으로 붙는 비급여 항목들은 미리 물어보고 선택하세요. 꼭 필요한 건가요? 한마디면 됩니다. 다섯째, 병실은 미리 확인하세요. 6인실 자리 있나요? 입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은 없지만 곧 나올 거예요. 이러면 그럼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세요. 억지로 1인실 쓸 필요 없어요. 여섯째, 직원 할인도 확인.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병원 직원 있으면 친인척 할인되는지 물어보세요. 10% 할인이면 큰 돈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병원 가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꼭 물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궁금하면 무조건 다 물어봐요. 까다로운 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최소한 왜 이런 검사와 주사를 맞는지는 알고 싶어서요. 따뜻한 마무리. 우리 세대는 참 착한 환자였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 잘 먹고, 병원비 묵묵히 내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배운 예의였고,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환자도 알 권리가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병원비를 깎아달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자는 거죠. 그리고 꼭 큰 병원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동네 병원도 정말 좋아요. 평소에는 동네 병원 이용하시고 꼭 필요할 때만 큰 병원에 가세요. 그게 우리 건강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는 길이에요. 지갑 속 내 돈을 지키는 길은 당연히 건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적절한 운동에다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더욱 건강해지실 겁니다. 올 겨울에도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신 몸으로 내년 봄을 맞이해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